이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제 투자할 때 신중하게 하고 대응할 준비도 빨리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 대표님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다고. 제가 그 첩보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냈어요. 이번에 그 미래에셋 증권 실전 투자대 1억 리그 대회 기간이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였는데 그 1억 리그에서 1등 수익률을 보니까 야 138.92%. 네. 이게 딱 한 달 만에 이 정도인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저기 보면 그 한 달하고 5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로 따지면 5주하고 이틀이에요. 딱. 5주 이틀. 네. 보통 그 실전 투자 대회가 과거에는 이제 2개월 하는 데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또는 이제 6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5주하고 딱 이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본의 아니게 또 한번 발동이 걸려서 참가를 해볼까 해가지고. 요 아이디 슈퍼스타가 대표님 아이디. 예. 그게 요게 또 그 심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늦어진 거죠. 이 138.92%면 이 1억 리그란 뜻은 1억을 넣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1억 이상. 1억 이상. 혹시 이건 대회 이제 어차피 다 증빙을 남았을 테니까 얼마 넣으셨나요? 보통 이제 제가 계좌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1억으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요 때는 또 그 2, 3일 전에 한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2,400인가 1억 2,200인가 아무튼 그래 그거로 한 거죠. 이제. 야 그러면 138%란 얘기는 1억 2천만큼을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 수익이 여기에 난 플러스 혹시 상금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리 얘기 없이 저도 이제 발표 난 거를 몰랐어요. 최종 발표를. 그런데 이게 벼랑간 돈이 상금이 5천만 원이 그냥 콱 들어온 거예요. 계좌로.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상금까지. 한 달 하고 조금 며칠 더 만에 수익률 138% 요 비결. 그거를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1인이 한 계좌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가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는 뭐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실전 투자 대회라는 데 나가서 수상을 한 이래로 요번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된 게 이제 6번 했는데 그러니까는 장이 좋을 때는 할 계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참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장이 나쁠 때는 여러 계좌 가지고서 해봤자 돈 까먹기가 쉽고 그러니까는 한 계좌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매매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잘하는 것보다 운이 이제 우리 요번에 김 작가님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럭키. 그 운이 따른 거죠, 운이. 일단 운은 필요하다. 1등을 하려면. 그렇죠. 제가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음 먹고서 하면은 아무 대회 나가든지 10등 안에는 들 수가 있거든요. 실력으로. 실력으로. 그런데 이제 1, 2, 3등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 운 7, 기, 3.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운이 한 30%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수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실전 투자 대회처럼 우리가 지금 전업 투자자분들 무수히 많은 그 전업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 단기 매매를 하시는 이제 무수히 많은 이 전업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제 제자 되는 주식 제자 되는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 젊은 이 친구들한테 늘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항상 그 실전 투자 대회처럼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폭락을 했죠. 57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상한가 친 종목이
세 개인가 있거든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네.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폭락을 할 네. 때도 이 9.11 테러 때 있죠. 네. 9.11 테러. 9.11 테러 때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전부 다 거의 하한가였어요. 전부 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몇 개 종목이 올라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보통 때도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 네. 그리고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센 종목. 그래서 이 실전 투자 대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렇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네. 그 단기 투자에 능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 네.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당하고 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시세 차이. 오, 그 똑똑하시네. 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 네. 시세 차익. 네. 그러면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가가 자기가 산 것보다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그게 시세 차익이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노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네.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산업홀딩스도 있고 HM 이노엔도 있고 AB 프로 바이오도 있고 네. 우신 시스템 그 상한가가 4개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을 던지심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한가에 사는 게 아니고 네. 상한가 가기 전에 네. 다시 말해서 상한가라는 게 30%니까 네. 20%에 이거를 샀다고 하더라도 1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거를 다시 말해서 센 종목들 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결국에 이제 기술적인 요인, 뉴스, 정보를 접하고서 네. 이제 빨리 캐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게 왜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얻은 때는 이제 10%대 있잖아요. 플러스 10%일 때 사가지고 상한가 갈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 또는 이제 역으로 마이너스일 때 있죠. 마이너스일 때 사가지고 플러스가 남은 파는 네. 파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는 종목. 제가 그것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시장의 중심주.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중장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라는 것은 네.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을 우리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 늘상 하는 트레이딩 네. 이런 경우는 그런 거 말고 그 주의 시장 중심주,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종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운 좋게 이제 상한가 가면 그냥 놔두는 거고 상한가 가지 못하고서 장 후반에 이제 밀리면은 네. 매도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기 투자라는 것은 네. 그리고 이 실전 투자 대회라는 거는 주식 투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에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네. 투자자분들이 네. 일정한 기간에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최고죠. 뭐. 네. 다른 이유가 없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기가 어렵죠.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실전 투자 대회가 조심해서 잘 접근을 하면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모의 투자 대회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그럴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고 지키면서 돈을 키워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1년 뒤, 2년 뒤에 올라가는 주식, 뭐 3년 뒤, 5년 뒤에 올라가는 주식, 그런 것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달 뒤에 올라가는 주식도 의미가 없죠. 전업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사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거를 왜 오늘 사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는 반드시 내일 올라가야 돼요. 또는 아니면은 산 다음에 30분 뒤든 1시간 뒤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작은 돈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 1,000만 원 가지고서 그렇게 큰 돈을 키우기까지 무진장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그 대회를 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종목에 대해서 있죠. 미리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슈나 올라가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산업홀딩스 이거나 여기에서 우신 시스템 이런 거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번에 이 미국 뉴욕에서 IPO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테슬라가 아니고 아마존하고 관계가 있는 이제 전기차 그거 관련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벌써 그 연휴 전에 제가 사놓은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랬더니만 이제 역시나 그냥 상한가 이렇게 바꾸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간의 상한가였어요, 시간에. 그럴 때 이제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상한가가 갔나. 그런 것을 이렇게 미리 캐치해 봐가지고, 이제 이것도 상한가 훨씬 전에 산 거죠, 일단. 이런 거고, AB 프로바이오는 제가 안 갖고 있어요. 못 샀어요. 벼랑간 급등을 해가지고. HK 이노엔은 미국의 그 머크사 있잖아요. 머크사가 그 먹는 그 치료제잖아요. 그 먹는 치료제인데 이제 그거의 그 유통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늘 그 상한가 간 거고, AB 프로바이오는 FDA에 이제 뭐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거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스터샷이죠. 3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체 형성률이 뭐 10배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 실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요거만 지금 제가 못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떴다, 그러면 이거는 왜 떴는지, 이제 이런 경우도, 이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른 이제 호재거리가 있거든요. 뭐 이제 현대차에서 요번에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무선 충전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지분 문제가 요번에 그 유상증자로 해서 그 현대차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거하고 좀 관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전력난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인도로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올겨울에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난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난방 때문에 전력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관련주가 당분간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원유값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경우도 벌써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사놨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올라갈 주식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올라갈 주식이 뭔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을 이런 여러 개 상승 종목 중에서 내일 올라갈 게 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걸 어떻게 선별하죠? 아니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금요일 날에 제가 요 금요일 날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그렇고 요거를 왜 샀냐 하면은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 벌써 전력난 문제가 나왔던 게 그거죠. 중국의 전력난. 그게 석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 상상력을 확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주식 투자에서 상상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제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제 책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네. 그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 상상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있어요. 근데 2번 상한가를 가면서 경고가 붙은 거예요. 그 주식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대장주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금요일 날에 떨어질 때 사놨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 2번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닿잖아요. 네. 그러면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종가쯤에는 충분히 손해 볼 게 없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제 사놓은 건데 운 좋게 이제 오늘 상한가를 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력난이 하루 아침에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벼랑간 뭐 발전소를 뚝딱뚝딱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없죠. 없는 석탄을 없죠. 또 벼랑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에너지난이 만약에 발생을 네. 하면 그 이제 탈원전 그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지금 석탄을 안 쓰기로 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벼랑간 석탄을 어쩌 뭐 캐내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그 원유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확장해 보는 거죠.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의 확장. 우리가 그거를 다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고급스럽게 얘기해서는 제가 이제 네. 뭐 시계열 분석이라고 차용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확장해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 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진단 키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쓰이겠다 그러면 그거 투자를 해서 쓰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요만한 게 터지더라도 그 사건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우리가 발생하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고 그럴 때는 이제 연휴가 있는 다음에 좋은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발 뻗고 이제 편하게 자려고 그러면 사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추석 연휴 전에 이게 갖고 넘어가느냐 사갖고 넘어가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근데 그 뭘 잔뜩 사갖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 사갖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 연휴 내내 화장실 가서 뒤 안 닦은 것처럼 찜찜하잖아요. 이게 네네. 갖고 있는데 이거 놀지도 못하고서 네. 그냥 저 연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그 걱정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연휴 전에는 보통 안 사갖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한 거고. 야, 두 번째 궁금한 게 네. 그 실전 투자대에서 어쨌든 그 1등을 하시면 네. 이것도 실전 투자, 그러니까 실전 내 돈이 들어간 거긴 한데 네.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것과는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수익률이 이제 최대한 높여야지 1등 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할 때는 사실 이 기간에 대한 압박이 이거보다는 덜 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서의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 완전히 똑같나요? 좀 뭐가 다를까요? 이제 집중력 문제에서 네. 집중력 문제에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게 상위권에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 네. 제가 운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2등을 4번 했거든요. 2등. 근데 2번은 마지막 날 제가 매매를 못하고 골프를 갔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역전. 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든가 네. 요번에도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신경 쓰이는 여러 사항이 있어서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를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날 거래를 좀 했으면 수익률이 더 좀 높여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다시 말해서 잘 나가다가 네. 이게 대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골프 대회도 보면 마지막 홀에 뭐 따블을 한다든가 뭐 잘못해가지고 등위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3주차까지 잘하다가 4주차에 삐걱거린다든가 까먹은 걸 확 그 수익 났던 걸 까먹으면 등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매수할 그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집중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매수를 늦추고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주식들 다시 말해서 많이 올라간 주식 있죠. 네. 그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저는 그래도 초단타를 거의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캘핑을 안 한다는 네. 얘기예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스캘핑을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그렇게 하고 보통 그 젊을 때 이제 많이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스캘핑이 어려운 게 장 초반에 많이 뛰어나요. 네. 그러고서 하루 종일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 중간에 산 분들은 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장 초반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급등을 하면 무조건 매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빠져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래량을 살펴보거든요. 네. 그러고서 그 종목에 관한 사전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나 장 전에 그 뭐 이 팍스넷의 뭐 네. 강추방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나 뉴스 뭐 신문 경제지 있죠. 그런 것부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의 중심적인 그 흐름 그 분위기가 어떤 게 가장 핫한 건가. 그러니까 뭐 요번 그 3일 연휴 기간에도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 네. 같은 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저 급등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오징어 게임 관련 주식이 원래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경고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심 바뀌고 경고 안 들어간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중에 많이 올라가다가 그 후장에 많이 떨어졌어요. 시간으로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는 안 사놓고 몇만 주는 사놓은 거 있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아니나 다를까 뭐 뉴스가 그게 이렇게 네. 도배가 되다시피 하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럴 때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반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거 있죠. 그거를 사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아 저게 뭐 때문에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거를 캐치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고의 확장을 해서 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가 있고 현실에 그렇죠. 딱 나왔을 때는 일단 팔아먹고.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빨라야 돼요. 상황 파악이 제일 빨라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원칙은 무조건 거래가 많은 주식. 네. 그것도 높은 거는 가급적이면 사지를 말고 네. 그게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든가 네. 또는 그 이슈로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마이너스일 때 그 전날에 이제 공부를 또 해놓죠. 내일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충분히 해놓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저 가격이면 괜찮다 그러면 밑에 이제 걸어놓는다든가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장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장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이격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팔아주고 여기 근처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기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래프도 좀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거. 그 뉴스나 시장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나 실전 투자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설프게 이 주식 괜찮다고 자기가 괜찮으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 괜찮다고 봐야지 되고 세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력이 버리지 않는 주식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먹고서 얘네들이 털고 나가는 주식을 샀다가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한 번씩 쉬는 것도 상당히 그 수익률을 지키는 거. 이건 단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요번에 김 작가님 그 쓴 책에 보면 에필로그 거기에서 서핑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인 거예요. 주식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바다는 항상 파도를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준비된 서퍼는 그 파도를 타는데 태풍이 부는데 그놈 뭐 파도가 온다 그래서 거기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재미를 보기 전에. 근데 이렇게 장이 폭락하는데 거기서 내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피하고 단기 투자도 네. 피하고 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 인터뷰 때인가 네. 그때 저 대형주를 10% 정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장이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이 안 좋은데 뭔 주식을 사냐고. 그때 쉬고 좀 계신다고요? 쉬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장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도 좀 많이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이 장에 급락을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좀 단기 투자지만 단기 투자도 하루 이틀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요즘에 그 상한선이 30%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요. 실질적으로 떨어지게 크게 떨어진 거는 2주였어요. 2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 투자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장이 폭락을 할 때는 살짝 피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대형주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 투자는 일단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장이 나쁠 때는 자기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한 번씩 피해가고 쉬어가면서 그 당시에 제일 센 종목 그걸 제가 말할 때 시장 중심주라 그러잖아요. 그 주의 시장 중심주는 많이 가봤자 일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경고가 먹으면 끝이다라고 생각. 물론 경고 달고서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 대회는 수익률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 주의 붙는 경우 있죠. 경고 붙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반영이 안 돼요. 관리 종목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적 괜찮은 주식들 뭐 이런 것들만 반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피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해. 그래서 이게 대회가 실전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그 프로 같은 생각을 갖고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 돈 까먹으면 생활이 무너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간 투자가만 있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간 투자가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걸어놓는다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 그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 생태 같은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투자할 때 신중하게 하고 또 빨리빨리 대응할 준비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손절해야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기 투자할 때는 현금 비중도 상당히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종목 이상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가 나든 10%가 수익이 나든 그 종목으로 다 들어가야지 그게 돈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